자, 여러분들아, 숙제를 얼만큼 하셨는지는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일단 넘기고 직접 한번 풀어보시죠 라고 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푸셨는지 그건 풀겠지. 자, 1012번 문제거든요. 1012번 문제로 잠깐 와보실까요? 자, 1012번 문제 혹시 푼 사람? 선생님, 이 유형 13을 저희 전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일단 질문할 거는 이따가 보는 걸로 하고요. 이따가 보는 걸로 하죠. 유형 13의 그 개념 자체는 지금 그러면 유형 13 지문인 사람 손 들어봐. 저유 아니 아니야로 만들어? 유형 13은 그냥 유형 13. 아니면 다시 유형 데이터. 자,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는 2차 부등식에 있어서 함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2차 함수적으로 접근을 해서요, 함수에서의 범위를 제한시켜가면서 최대치수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 문제로 1007번을 봤을 겁니다. 1007번을 봤었는데 제한된 범위에서 저기에 있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대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아이고. 제한된 범위 마이너스 1부터 4까지고요. 2차 부등식이 있는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k 마이너스 얼마야? 플러스 1.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항상 성립한대요. 이때 실수 k에 대한 범위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식으로만 풀어내는 경우하고요,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죠. 자, 2차식이 있어요. 2차식이 있을 때 한쪽에 미지수를 다 몰아넣을 거고 한쪽에는 2차식, 그냥 2차식이 될 만한 애들만 다 몰아넣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 두 개 있잖아요. 얘네 두 개를 오른쪽으로 넘길 거예요. 그러면은 이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보다 작거나 같아요.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애가요. 자, 그 다음은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2차 함수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변에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 더하면서 2k 플러스 2라고 하는 애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바꾼 이유가 제한된 범위를 대입했을 때 굉장히 쉽게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 넣은 거고요. 마이너스 1부터 해서 4까지를 대입했을 때 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대.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2차 함수에서요, 최대값은 어디서 나올까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요. x가 언제일 때 최대값이 나와요? 4일 때지. 맞아? 4일 때 얼마니? 대입해서 9라고 하는 애가 되겠네. 최대값이 9인 거야. 자, 그러면 얘보다 9라고 하는 애가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 됐니? 그래서 이 k 플러스 2라고 하는 애가 9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지만 저 범위 내에 있는 이 2차 함수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걸로 정리가 되겠지. 됐어?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7이고요. 2로 나눠요. 그럼 k라고 하는 애가 2분의 7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걸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첫 번째 식으로 해석을 했을 때야. 다음 두 번째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프적으로. 자, 여기까지 바꾸는 건 동일해. 여기까지 바꾸는 건 동일할 거야. 자, 그래서 2k 플러스 2라고 하는 애가 x-1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식, 여기까지는 도출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얘 관계를 오른쪽에 있는 거는 2차 함수,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는 상수로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2차 함수를 그려볼게.
전이 감기는 혹시 꺼줄까? 예. 나이 역시. 자, 그러면 x는 1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축이 나와요. 이차함수에 대한 축이 나오죠. 자, 그리고 얘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접하고 있을 겁니다. 요런 모양이 돼요. 다음 x값 어떡하냐, x값이 마이너스 1부터 해서 4까지 제한이 됐어. 자, 마이너스 1이 대충 여기 있다고 치죠. 조금 그림이 안 맞긴 하겠지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고 치고요. 4는 1부터 더 떨어졌으니까 더 위에 있는 값에서 찍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구간은 이차함수에서는 얘가 된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은 왼쪽에 있는 어떤 숫자랑 비교를 하는 건데 2k 플러스 2라고 하는 애가 얘들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야. 얘보다는 더 위에 있어야 2k 플러스 2라고 하는 애가 제한된 범위 함수보다는 더 위에 있겠네. 이해됐니? 자, 그래서 4를 넣었을 때 9였... 맞나? 4를 넣었을 때 9였어. 그래서 여기 있는 2k 플러스 2라고 하는 애가 9보다는 크거나 같게끔 9보다는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이게 함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야. 자,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하나만 더 질문해봐봐. 1012번 빼고 1010번? 자, 1010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1010번 질문. 상관없어요. 수업하는 1011번 그래요? 자, 그럼 1011을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문제들 자체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문제네.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애매해요. 난이도 자체들이. 그래서 너네 시험 문제에서 보게 되면 첫 장보다는 총 3장이 있다라고 쳤을 때 첫 장이 마지막 아니면 두 번째 장이 첫 번째에 있을 만한 문제예요. 여기 있는 책에 수록된 문제들이. 그리고 나서는 모의고사 기출들이 그냥 쭉 도배가 되겠죠, 뒤에는. 뭐 부교재나. 어쨌든 1011번. 그리고 학교에서 뭐 프린트 같은 거 나오면 바로바로 좀 제보 좀 해주세요. 저희 내일이잖아. 내일 주신대요. 자, 나오면은 바로바로 제보를 해주시고요. 자, 1011번 들어갑시다. 2차 부등식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0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고요. 얘를 만족시키는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 제가 항상 성립한대요.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건데 얘가 항상 성립을 한대. 이때 실수 a에 대한 범위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 제 위에 있는 애를 만족시키게끔 하는 x값부터 찾아볼게요.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5입니다. 자, 따라서 저기에 있는 x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걸로 나옵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 구간에 대해서는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는 뜻이지. 이해됐나요? 됐어요? 자, 다음 두 번째에 있는 저기 식이 이제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맞나요? 저기 있는 저 식에서 이차함수 부분에서 항상 음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얘가 최고치 계수가 양수인 애인데 x축이 있을 때 마이너스 2부터 해서 마이너스 5까지는 여기 있는 음수 부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여기 있는 이 구간이 되어야지만 항상 저기 있는 부등호를 만족시킬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마이너스 5가 없는데. 아, 잠깐만,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2까지지. 미안해. 미안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됐지? 됐나요? 구할 거예요. 자, 이 경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할 텐데요. 축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2분의 a로 들어갑니다. 그죠? 마이너스 2분의 a가 될 거예요. (2분의 3이) 얘가 축입니다. 자, 첫 번째 경우가 얘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5 사이에 축이 들어간 경우를 첫 번째라고 한번 해볼게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차함수가 있는데 축이 있어요.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애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가 있을 수 있겠죠. 맞나요? 다음 이차함수가 있고 축이 있을 때 이제 축은 안 적을게요. 마이너스 5가 여기에 있고 마이너스 2가 여기에 있을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때 이 경우에 있어서 축을 잠깐만 눈에서 살짝만 지워보세요. 이 구간에 있어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5가 둘 다 음수면 전부 다 음수 아닌가요? 여기 구간에 있어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5가 둘 다 음수라고 한다면 이 사이에 있는 구간은 항상 음수 아닌가요? 여기 있는 구간에서요,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2가 음수라고 한다면은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음수 아닌가요? 이차함수에 대한 성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개의 구간이 딱 주어졌어요. 둘 다 음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거는 당연히 음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양수로 올라가 버린다면 그건 또 다른 말이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둘 다 음수라고 잡힌다면 그 사이에 있는 거는 반드시 음수일 수밖에 없다. 즉, 경계값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5에서 음수라고 한다면 제가 항상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축에 관계없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5를 저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식을 f라고 두겠습니다. fx라고 둬볼게요. 자, 그러면 f-5부터 한번 계산해보자. 저기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은 25 마이너스 15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같아도 상관없다, 그지?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맞니?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다음 f-2라고 하는 애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4-6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정리합시다. a제곱 마이너스 15a 플러스 14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 되지. a라고 하는 애가 1부터 해서 14까지 가능한 겁니다. 됐니? 이 구간에 있어서는 f-5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야. 빠르니? 일단 음수인 거는 이해됐어? 등호 있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f5가 0에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지. 자, f5를 넣은 함수값이 여기 존재합니다. 얘가 함수값을 읽는 거죠. 0보다 작거나 같으래요. 그래서 f5라고 하는 애가 0이 돼도 된다는 거야. 즉 보라 색깔 봐봐.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그래도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저 사이에 있는 구간이. 근데 판별식이에요. 판별식 안 적었는데? 내가 판별식 언제 적었어? 아하. 나 판별식 적은 적 없어요. 판별식인 줄 알았어. 마이너스 5를 대입한 결과입니다. 함수값이에요. 밑에 있는 겁니다.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7.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a-7, a 플러스 1이에요. a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는 걸로 정리가 되겠지. 이 구간에 있어서는 f-2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근데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연립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야. 모두 다 만족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랑 얘 공통인 범위를 찾게 되면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7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게 이 문제의 A 값의 범위가 된다는 거야. 자, 봅시다. 열심히들 사시고요. 앞에 있는 부분은 그냥 동영상 날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동영상에 날려버릴게요. 안 돼요. 아니면 문제 부분만 잘라줄게요. 문제 부분만. 자, 그러면 내일 영상 올라갈 겁니다. 이제 편집을 하고. 자, 1012번입니다. 1012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얘가 제일 빡센 문제인데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위에 있는 문제 있죠? 1011번 문제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같이 보시죠. 자, 1012번 문제인데 x라고 하는 애가 2부터 해서 6까지인데요. 2차 부등식이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ax라고 하는 a제곱이죠. a제곱이고요. 2ax 플러스 a. 자,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요. 이때 a값 범위를 찾아야 돼. 자, 2차식이 있는 거잖아. 맞니? x제곱이 있으니까 2차식들끼리는 다 모아놔야 된다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2ax라고 하는 애를 왼쪽으로 넘겨줘야지. 그래서 2차식이 될 만한 후보들을 다 모아놓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식 자체가 어떻게 바뀔 거냐? x제곱 마이너스 2ax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a제곱을 넘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한번 해볼까? 얘 같은 경우에 2차식의 가장 기본은 완전제곱식이라고 했잖아요. 맞나요? 축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a제곱 필요하지. 안 넘겨도 된다라는 거야. 그대로 냅둬야지만 2차 함수에 대한 구조가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결국 지금 만들고 있는 게 2차 함수가 나오면 완전제곱식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축과 꼭지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뭘로 바뀔 거냐? x-a의 제곱이고 얘가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걸로 나오겠죠. 이해되십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복잡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a라고 하는 축이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정확한 값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왼쪽을 봤더니 a가 포함이 됐고 오른쪽을 봤더니 a라고 하는 애가 포함이 됐어요. a가 변하면서 왼쪽 오른쪽이 다 동시에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겁니다. 이 식이요. 그러면 우리의 전략은 뭐냐면은 한쪽만 바뀌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한쪽은 아예 딱 고정이 돼 버리는 거잖아. 이해돼? 양쪽에 방정식도 그렇고 부등식도 그래요. 양쪽에 어떤 변수가 있어. 그 변수가 바뀔 때 같이 변하는 거면 하나만 바뀌게끔 바꿔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야. 이해돼? 자, a가 바뀌면서 둘 다 바뀐다라고 해서 얘를 넘기는 거야. 그러면 이 식 자체가 결국에는 x-a 제곱 마이너스 a라고 하는 2차 함수랑 0 x축이랑의 관계로 바뀌어지면서 a가 바뀌면 2차 함수만 바뀐다라는 걸로 바뀌어요. 이해됐나요? 왜 저렇게 바꾸는지를 아시겠어요? 자, 정리를 했어. 정리를 하고 봤더니 좌변과 우변에 변수가 다 들어가 있어. 그 변수가 바뀌면 왼쪽 오른쪽이 둘 다 바뀌어. 그럴 때는 우리 전략은 한쪽으로 다 몰아서 한쪽만 바뀌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런 거를 적어 놓으라고. 이런 거를. 세세한 것들. 이런 게 스스로 하는 공부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적을 만한 가치는 없거든요. 적을 만한 가치는 없는데
그런 소소한 것들이 모이면 여러분들한테 힘이 된다는 거죠. 국영수, 사과, 탐구까지 다 쌓았다. 어쨌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차함수가요. a, a라고 하는 애가 꼭지점이 됐어. 꼭지점이 됐어. 그래서 a, a라고 하는 꼭지점을 가진 이차함수를 그리고요. x축보다 크거나 같다를 설정을 할 거야. 근데 x축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상태지. 맞니? a에 대한 범위에 맞게끔 x축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된 거야. 한쪽만 변수로 만들면서. 자, a라고 하는 애가 색깔을 조금만 다르게 할게. 자, 첫 번째 a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볼까? a가 0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 이때 x축은 어디에 그려줄 수 있겠니? 얘보다는 아래쪽에 x축이 그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a라고 하는 애가 0이라고 생각해 봐봐. 그러면 x축은 얘랑 정확하게 접하고 있겠지. 다음 세 번째야. 세 번째 같은 경우에 a라고 하는 애가 음수라고 생각해 볼까? 그러면 x축은 여기에 그려질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제 첫 번째 경우부터 들어갈 겁니다. 자, 첫 번째 경우에요. x축이 여기에 있다고 칩시다. 자, 제한된 범위 2부터 6은 어디에 있든 간에 항상 x축보다 커지게끔 되겠죠. 이해되세요? 즉, x가 2부터 해서 6까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나. 어디에 있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 경우에 있다면은 어디에 가든지 모든 값이 다 0보다 커요. 다 만족이 되지. 그치? 그래서 이 범위 자체는 이 범위가 된다면은 x값이 뭐든 간에 다 되니까 만족이 된다라는 거야. a가 0보다 커도 된다라는 뜻이야. 이해됐니? 다음 a가 만약에 딱 0이라고 칩시다. 딱 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x축이 여기에 있고 얘가 0,0이 되는 거네. 2부터 해서 6까지는 어디에 있니? 여기 있지. x축보다 커졌네. 성립하겠네. 가능하네. 자, 다음 x축이 a라고 하는 애가 이제 음수야. 음수. 그러면 여기에서 2부터 6까지가 두 가지에 대해서 존재가 가능합니다. 2부터 해서 6까지가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은 2부터 해서 6까지가 여기에 있는 경우가 가능하다는 거야. 얘를 첫 번째 경우고 얘를 두 번째 경우라고 생각을 해볼게. 됐니?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부터 생각을 해볼게. 첫 번째 경우야. A라고 하는 애가 음수였어. 가능하니? 불가능하죠? A가 음수야. 가능하겠냐고. 안 되지. 얘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경우로만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F2라고 하는 애입니다. 저기다 2를 대입할게요. 2-a 제곱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애가 0보다는 커야 돼요. 등호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다음입니다. 그러면 6이라고 하는 애 양수다. 풀어야 될까? 과연 풀어야 될까? 풀어야 할까요? (6)은요 a가 음수라고 한다면 당연히 6이 나오기 때문에 2가 양수기만 하면은 6은 a 없는 겁니다. 항상 양수예요. 그죠? 자, 그래서 2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쳐다봅시다. 예, 정리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애가 양수가 돼야 된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라고 하는 애가 양수가 돼야 된다. 잠시만. 문제가 좀, 잠깐, 풀이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A라고 하는 애가 졸라 무식히 풀었는데 지금 이상해. 1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다로 계산이 되는데 그럼 얘가 만족되면서 A가 다 돼버리는데 안 되는데? 나 계산 뭔가 잘못한 것 같아. 아이씨 졸라 멋있게 풀었는데 지금 개판 났네. 미안하다. 이거 꼭지점 설정 잘못했다. A, 마이너스 A야. 그러니까 이상하지. 미안합니다. 전체적인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 뭐 잘못 적으면 말 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아, 화나네, 나도. 아이씨.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이런 실수를 하더니.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색깔은 그냥 이대로 두겠습니다. 이대로 둘게요. 자, 첫 번째 경우. X축이 얘보다 위에 있기 위해서는 얘가 음수다가 돼야 돼서 A가 양수일 때 빨간 색깔이 X축이 되는 거고요. 초록색은 동일합니다. A가 0일 때예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애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가 양수가 되어야 돼서 A라고 하는 애가 음수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노란색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노란색부터요. A가 음수니까 얘가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된 거죠? X축보다 위에 있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다 적어야겠다. 간단하게 가죠. 2를 넣든 간에 6을 넣든 간에 2랑 6 사이에 있는 값을 넣었을 때는 항상 만족이 되겠죠. 0보다 크죠.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항상 만족을 하는 겁니다. 다음 A가 0일 때예요. A가 0이라고 한다면요. 얘가 0,0이 되니까 2, 6 다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는 볼 필요 없이 그냥 만족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얘가 문제인 겁니다. A가 이제 양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먼저 첫 번째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에서는 A라고 하는 애가 6보다 더 큰 경우거든요. A가 6보다 더 크다. 이 경우가 첫 번째 단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두 번째 상황에서는 A라고 하는 애가 2보다 더 작을 때를 본다라는 거야. A가 2보다 더 작을 때요. 됐나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자, 첫 번째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죠. A가 6보다 더 커요. 그럼 축이 여기에 존재한 거거든요. 6이 양수기만 한다면 2는 자연스럽게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F6이라고 하는 애가 양수가 되어야 하는 거다. 6 대입해 볼게요. 6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커야 돼요. 전개합니다. A 제곱 마이너스 12A 13A 플러스 36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더 커야 된대요. 인수분해 되죠? A-4, A-9로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있는 구간에서 큰큰작작 이용하셔서 9보다 더 크고 4보다 더 작다라는 구간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구간은 어디? A가 6보다 더 큰 경우에 쳐다보고 있다, 그지? 그래서 가능한 거는 얘밖에 없겠구나. 첫 번째 구간에서는 얘가 가능하네. 1-2번 경우입니다. 자, A가 2보다 더 작은데 첫 번째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서는 F2라고 하는 애가 양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2-A 제곱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건데 얘가 양수가 돼야 되는 거야.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 얘가 양수가 돼야 돼요. 인수분해 되죠? a-1, a-4니까 큰 잡잡 이렇게 되겠네.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구간에서 a로 가능한 값은 a가 1보다 더 작고 0보다 더 큰 구간입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총 4개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연결시킬 거 한번 연결시켜 볼까? 자, 얘 봐봐. 1부터 출발했어. 0 직전까지 도착을 한 게 가능한 거야. 자, 근데 여기서 0이 가능하대. 그리고 0보다 작은 게 가능하대. 이 3개를 합쳐주게 되면요. A라고 하는 애가 1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 다음은 얘 있잖아. 9보다 크다. 이게 최종적인 A 값의 범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식으로 접근해서는 못 풀겠죠. 이차함수로 접근을 했으니까 눈에 딱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함수를 잘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어려울 걸 압니다. 하지만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 생각보다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 진짜 너네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난 너네들한테 기대를 갖고 있어 지금. 아 진짜야. 나 그냥 하는 말 아니야. 할 수 있어. 자,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다음 걸로 볼 거는요, 1059번입니다. 잠깐 이거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1059번 문제를 딱 보시자마자 익숙하셔야 돼요. 이거 풀었던 건데 왜 또 나오지가 되셔야 합니다. 왜요? 얘는요, 중간고사 범위 때 하셨던 것들입니다. 기억이 날까요? 놀랍네요. 2차 방정식입니다. m값에 관계없이 서로 다른 두 시근이에요. 서로 다른 두 시근이 나오면 뭐 써야 되나요? 네, 아시잖아요. 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 문제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형광펜으로 하나만 체크를 해주시죠. m값에 관계없이. m값에 관계없이. 자, m값에 관계없이가 나오면은 m의 개수 자체가 0이 돼서 m이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알겠죠? 다음. 이 문제에서 그게 적용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런 말이 나오는 순간 그거부터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1059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m 플러스 1x 다음 플러스 m제곱 플러스 2am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은 0. 얘가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도록 하라고 하니까 판별식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더 커야 합니다. 자, 근데 x계수가 짝수네. 짝수 판별식 적을 거야. 대형쌤이랑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쌤, 저는 그냥 쓸게요. 그러면은 대형쌤은 뭐라고 하셨을지 몰라요. 나보다 인자하신 분이라 아마 그래, 알아서 해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얄짤없어요. 그냥 짝수 쓰세요. 이건 강제입니다. 내가 안 되는 걸 많이 봤지 않겠니? 써야 돼. 고2, 고3 됐는데 저거 못 쓰고 있으면 너무 복잡해져. 안 돼. 무조건 써. 자, 절반 제곱이에요. 3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2am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더 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전개합시다. 9m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1 빼기 m제곱 마이너스 2am 플러스 1.
재원이 다음 시간에 여기 앉아. 네. 와, 큰일 났네. 제가 아니, 저 에어컨 틀자마자 그러는 거야. 찬바람 딱 들어와서. 승현이가 앞으로 와야겠다. 여기 자리가 제일 좋아요. 뭐냐. 여기서 꽂아야지. 안 되겠다. 나 보자마자 어떤 것까지 시키는지 이야기했던 거 같기도 하고 안 거 같고. 어제 나 손톱 자르라고 해. 손톱 검사까지. 손톱이 기면 감기에 걸릴 확률이 커져요. 뭐예요? 근데 진짜 네. 세균 때문에. 네. 이게 무의식 중에 손이 입으로 많이 가요. 코 주변으로 되게 많이 가거든요. 손톱이 길면은 어쩔 수 없이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최적인 데가 손톱 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기가 쉽게 걸리는데 그게 안 된다. 난 죽어도 손톱 길러야겠다. 그러면은 매 시간마다 손 씻으라고 해요. 1시간마다. 자, 어쨌든 들어가죠. 자, 정리합시다. 오늘 너무 딴 이야기로 너무 잘 빠진다. 예? 8m제곱 플러스 6-2am 플러스 2라고 하는 애가 0보다 더 커야 돼요. 자, 2로 약분 가능하죠? 자, 2로 약분 가능합니다. 4m제곱 플러스 3-am 플러스 2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커야 된대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보던 m 값에 관계없이랑 다른 모양이에요. 그죠? 그 전까지는 어떤 걸로 정리를 했을 때 m으로 깔끔하게 묶이면서 얘는 0이다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m의 개수가 0이다로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하. 자, 근데 좀 다른 모양이죠. 맞나요? 자, m이 이제 어떤 모양이에요? 2차 함수가 돼버렸습니다. 자, 2차 함수에 있는 어떤 값을 넣더라도 항상 0보다 크대요. 뭐 써야 돼요? 판별식을 한 번 더 써야 된다는 거죠. 자, 판별식을 적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식에서 판별식이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D가 0보다 작다. 그래야 항상 X축보다는 위에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을 계산하게 되면은 3-a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16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고 전개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6a 9 하면은 마이너스 7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a라고 하는 애는 7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라는 범위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판별식이 판별식까지 내려오게 된 거죠? 맞나요? 그래서 m값에 관계없이 이제 확장을 하나 더 시키자라는 거야. m값에 관계없이인데 그냥 1차식이 나왔어. 단순한식이 나왔어. 그럼 개수가 0이다. 그거는 중간 때 한 거야. 자, 이제는 우리가 확장시킬 수가 있어. m으로 정리를 했는데 2차식이 나왔네. 근데 걔가 0보다 항상 커야 된다. 아니면 0보다 항상 작아야 된다라는 경우가 나왔을 때는 판별식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나면 안 되는 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 경우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자, 다음 프린트해 주신 거 한번 꺼내 보시죠. 자, 얘는요. 네? 근분리 문제입니다. 얘는 근분리 문제예요. 나는 2차 함수를 할 때 얘를 미리 같이 하는데 여러분들 안 하셨잖아요. 근분리라고 하는 애가 여기에 등장하기 때문에 앞에서는 안 다뤘던 겁니다. 왜? 자, 얘가 좀 많이 복잡할 건데 하나씩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총 5개의 상황을 그려놨잖아요. 맞나요? 원래는 총 6개예요. 6개인데 하나는 일부러 빼놓은 거고요.
자, 위에 있는 두 개를 묶어주시죠. 뭐 빨간 색깔을 하든지 뭐 뭘 하든지 위에 있는 두 개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세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세 개를 또 묶어주세요. 자, 이게 서로 다른 경우가 됩니다. 위에 있는 게 첫 번째 케이스인 거고요. 밑에 있는 애가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뭐냐면은 첫 번째 있는 괄호식에서요. 첫 번째 괄호를 한 거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x는 0이 기준. x는 0이 기준이다. 다음 두 번째는요. x는 p가 0이 아닌 거. 얘가 기준이다 라고 적어주세요. 어디에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묶어서 1번이라고 해놨잖아요. 밑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림을 묶어서 2번이라고 했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묶어서 1번이라고 하는데 그 옆에다가 얘를 적어주시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림을 묶어서 두 번째고 얘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우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림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차함수에 대해서 두 개의 근이 있는데 이 두 근이요. 양수일 조건을 볼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 단어 자체가 양수입니다. 양수예요. 아, 그리고 얘는 대전제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고 했을 때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두 개의 근이 양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x는 0이라고 하는 y축보다 오른쪽에서 두 개의 근이 생겨야 되죠. 맞나요? 그러면 얘를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근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때 이차함수식을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둬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이차함수를 안다면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을 겁니다. 자, 다음 두 근이 있어야 돼. 이차함수에서 두 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두 근을 찾을 거야. 자, 판별식이 0보다 더 커야겠지? 맞니? 자, 근데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야. 그냥 두 근인 거야. 그래서 접해도 되네. 등호까지 붙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서로 다른이라고 했다면 그냥 등호 안 붙이겠죠?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두 근이 양수야. 두 근의 합 얼마일까? 양수야. 두 근의 곱 얼마일까? 양수야.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고 있어. 자,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두 근의 곱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c지. 얘도 양수가 돼야 돼. 이 세 개의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 두 근이 양수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얘네들이 다 만족이 됐을 때 양수가 된다라는 거야. 중요해. 알겠니? 다음 두 번째 상황이야. 예전에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이야. 자, 그림에 있으니까, 거기 있으니까 안 그릴게요. 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동일합니다. 다음,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 부호가? 음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두 근의 합인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애가 음수가 돼야 돼요. 다음, 두 근의 곱은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입니다. a분의 c라고 하는 애가 양수가 돼야 돼요. 이게 두 근이 음수가 될 조건입니다. 되셨죠? 자, 다음 이제 밑에 있는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갑니다. 이제 단순히 양수, 음수가 아니에요. 특정한 x값을 기준을 해서 걔보다 더 큰 경우, 작은 경우 그 사이에 있는 경우를 볼 거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지금 두 근이요. 두 근이 x는 p보다 클 경우를 볼 거야. 자, 그러면 지금 그림에 나와 있지만 여기다가 한 번 더 그릴게요. 이차함수가 있는데 x는 p라고 하는 애가 여기에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두 근 알파랑 베타가 p라고 하는 것보다는 클 거 아니야. 맞니?
됐어? 자, 그러면 이때 첫 번째 두 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두 번째야. 자, 이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지? 내가 계속 말하고 있지. 이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축이야. 자, 이차 함수의 축은 여기에 있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거에서 축은 얼마야? 마이너스 2a분의 b야. 축의 방정식 모르면 외워놔. 축이 p보다 어디에 있니? 오른쪽에 있지. p보다 더 커야 돼. 그래서 두 번째는 축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야. 다음 세 번째야. 세 번째는 이 p라고 하는 점을 대입했을 때 양수 나오지. 그래서 fp라고 하는 이 함수값이 양수가 되면은 이 조건들을 다 만족시켰고 이 세 개가 됐을 때 두근이 p보다 크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조건이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축 조건, 세 번째 p라고 하는 함수값 조건이야. 이해됐나요?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근이라고 하는 애가 x는 p라고 하는 것보다 작을 때를 볼 거야. p가 여기에 있는 거지? 맞아? 그러면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에서 달라져야 되는 게 몇 번일까? p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야. 자, p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봐.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이 달라져야 돼? 2번이지. 그지? 축이 이 점보다 왼쪽에 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조건, 축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애가 p보다는 작아야 된다가 되는 거야. 세 번째 조건, 함수값을 넣었을 때는 그대로 양수입니다. fp라고 하는 애가 양수인 거예요. 됐니? 자, 마지막이야. 다섯 번째, 두 근 사이에 p라고 하는 애가 있다고 칠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차 함수가 있을 때 각각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여기 사이에 p가 들어가야 돼. 자, 얘는 단 하나만 있으면 돼. 뭐냐면은 fp라고 하는 애가 음수기만 하면은 됩니다. 자, 얘는 왜 그럴까? 판별식이고 축 조건이고 다 필요가 없어. 쟤 하나면 돼. 왜 그럴까? 자, 판별식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두근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음수 부분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게 판별식입니다. 하지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데 이미 음수값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두근이 존재한다라는 의미라서 판별식 조건이 필요 없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 p라고 하는 애가 음수가 되기만 한다면 두근 사이에 p가 들어가게 되면서 축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냥 p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음수가 된다면 그 왼쪽 오른쪽에서 하나의 근씩 나올 거니까. 그래서 축 조건과 판별식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하나만 적어주세요. 두근이 음수가 된다면, 음수가 아니고 두근이 부호가 다르다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될까? 잘 생각해 봐봐. 두근이 부호가 다르대. 두근이 부호가 달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될까? 첫 번째, x라고 하는 애를 넣었을 때 x에다가 0이라고 하는 애를 넣었을 때 음수가 나오기만 하면 돼. 그래서 f0이라고 하는 애가 음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누누이 말하지만 이 전제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야. 자, 여기에 y축이 들어간 거지. 그러면은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가 될 거 아니야. p라고 하는 그 기준점이 0이 된 거야. 이해됐어? 이 p라고 하는 이 기준점이 0이 되면서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이 나오게 된 거라고. 이게 첫 번째가 되는데, 두 번째는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곱이 음수기만 돼도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c라고 하는 두 근의 곱이라고 하는 애가 음수기만 해도 된다. 그래서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는 저 두 가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전제는요,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다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음수일 때는 이게 맞서가 된다면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문제 남았는데요. 못합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 이 6문제 할 겁니다.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는데요.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한번 맡길게요. 개념 설명 자체는 끝났습니다. 개념 설명 자체는 아예 끝났고요. 남아있는 파트를 한번 풀어보시죠. 자, 필수적인 숙제를 알려드리자면요. 거기 몇 번이지? 1059번이 있는 그 유형이요. 유형 22번까지는 필수입니다. 유형 22번까지는 필수예요. 자, 그 뒤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참고로 다음 시간에 나가면서 경우의 수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B단계까지도 포함이 될 겁니다. 숙제로요. C단계는 어떻게 하나요? C단계는 내가 촬영을 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5월 중으로 C단계들만 모아가지고 내가 따로 별도로 촬영을 할 거예요. 그걸 영상으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사람들은 미리 풀어보시죠.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촬영 잠깐 끊겠습니다.